저는 SPC 행복한 재단에서 사회공헌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근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SPC 행복한 재단은 식품 전문 기업인 SPC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2011년 말에 설립이 됐고요. 주요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그다음에 인재 육성 사업, 또 나눔과 상생 사업, 그다음에 CSV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장애인분들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고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재 육성 사업에서는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분들 장학금을 지원하는 행복한 장학금 사업,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들 베이커리 교육을 지원하는 내 꿈은 파티시에 사업이 있습니다. 나눔과 상생 사업으로는 이제 긴급구호 사업이라든지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생일 케이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CSV 사업으로는 장애인 제과제빵 작업장 자문 사업, 그리고 자활 매장 운영하실 수 있도록 파리바게트 자활 매장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를 좀 파악하고 ESG 경영 안에서 좀 기회 요인을 발굴하는 게 저희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조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현업에 제안해서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 가운데 장애인 제과제빵 작업장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노하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의 베이커리 카페 오픈을 매장을 오픈해드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그런 핵심 역량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Gs의 슬로건이 Leave No One Behind라고 알고 있는데요. SPC 그룹의 경영 철학도 이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빵을 수백만 개 만들어도 고객은 빵 하나로 평가한다는 품질 제일주의랑 빵을 나누면 끼니가 되지만 기술을 나누면 꿈이 된다는 나눔과 상생 정신이 SPC 그룹의 경영 철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PC 그룹과 SPC 행복한 재단이 취약계층 분들이 이런 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스스로 기술을 통해서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SDGs의 경영 슬로건이랑 저희의 어떤 경영 철학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CSV 방법론이 그런 면에서는 좀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 해가지고 비즈니스 활동 자체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이제 CSV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 SPC 행복한 재단에서는 SPC 그룹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현업에 제안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의 어떤 주요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 재단이고 사회공헌 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현업에서 이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게 사실 후원이나 자선, 봉사활동 여기에 한정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나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하실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해드리고 그런 거를 현업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비즈니스에 내재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직원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SPC 행복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업이랑 이제 종합식품업을 하고 있는 식품 전문 기업인데요. 전국에 한 6,000개 정도 있는 직가맹점이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매장 운영 방향이라든지 제품 취급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 혼자서 하는 거랑 그 기업과 함께하는 6천여 개의 가맹점과 함께 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인 파급력도 그렇고 고객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가맹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좀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분들 27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매장은 서울에 한 9개 정도 운영 중인데요. 2012년에 첫 점포가 오픈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5년 이상 장애인분들은 일반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고 비장애인분들이 점장과 부점장을 하셨어요. 제품 수불이라든지 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전쯤에 그 장애인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관리직으로 부점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분이 뭐 바리스타 국제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면서 가능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한계랄까 편견이랄까 그런 것들을 그분이 깨주셨다는 점에서, 장애인분들의 가능성을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 속에서 좀 불편함이나 모순점을 찾고 좀 해결책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이제 개찰구를 통과할 때 카드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태그를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자판기 동전 넣는 곳도 항상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고, 또 아파트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제 오른손으로 누르는 게 더 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사회 대다수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뭐 작은 문턱 하나, 계단 하나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되지만은 휠체어 장애인분들한테는 그게 외출하거나 사회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큰 장애로 다가오거든요. 오른손잡이 위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편의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도 왼손잡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불편하고 번거로운 모순점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 사소한 어떤 문제나 모순점들을 찾고 좀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해 보신다면은 나중에 더 큰 사회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에서 혁신은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등의 혁신을 의미하겠지만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한 가치관에 빗대어 봤을 때 기존에는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이게 좀 사회 문제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좀 공감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게 사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드뱅크는 사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을 때에도 사회 안전망으로서 잘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지자체나 중앙정부랑 연계가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푸드뱅크와 함께 이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라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푸드뱅크가 잉여식품을 기부하는 플랫폼이었다면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사실 잉여식품 기부가 조금 축소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번 그 매장에 나갔다가 그것이 잉여식품이 되고 그게 이제 푸드뱅크로 나가는 건데, 그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안전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좀 푸드뱅크 식품 기부가 전반적으로 좀 위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잉여식품이 아닌 애초에 생산 단계부터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량을
만들어 놓고 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푸드뱅크로 기부하는 그런 계획 기부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SPC 행복한 재단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물론이고 이제 내년에도 그런 계획 기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뭐 그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제품들을 좀 기부하는 거를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 꿈은 파티시에라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 꿈은 파티시에 사업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체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신대방동 교육장에 모여가지고 대회를 한번 엽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회를 열고 여기에서 내가 이 베이커리 체험을 좀 해봤고 대회도 나가봤는데 피드백도 좋고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제과제빵 전공으로 진학을 하면은 저희가 3년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우수한 학생은 저희가 SPC 기업대학이라고 산학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학 추천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은 저희 직영점에 채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내 꿈 파티시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 학생이 저희 직영점에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 강남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016년에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처음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비 지원받고 대회 참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고 기업대학까지 수료해가지고 지금 저희 정직원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의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좀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이런 아이들의 기소를 통한 자립이나 이런 것들에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